네, 안녕하세요. 로드로맨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영상 속에서 궁금해하셨던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텐트, 폴란드 첼트반 텐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해요. 그 영상 속에서 이제 제가 뭐 중간중간에 설치하거나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이 텐트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그냥 이 텐트 리뷰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사실 리뷰를 할 만큼의 그런 건 아닌데, 워낙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낱낱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늘 낱낱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일단 요렇게 생긴 요거는 이제 원래 있는 원래 가방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임시적으로 갖고 다니는 가방이고요. 이렇게 열면 제가 갖고 다니는 패킹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폴대를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팩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텐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구성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텐트고요, 폴대, 그 다음에 팩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팩은 주로 동계용에서 이 텐트를 쓰기 때문에 강철 팩을 씁니다. 네, 강철 팩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강철 팩인데, 요거는 뭐 알루미늄 팩을 쓰셔도 되고, 요 구멍에 이제 여기 아일렛 구멍이 있죠. 보시면 여기 아일렛 구멍이 있는데, 요 아일렛 구멍에 이게 들어가기만 한다면 뭐 어떤 팩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강철 팩을 쓰셔야 겨울에 땅이 이제 얼게 되면 꽝꽝꽝 쳐가지고 망치로 쳐가지고 넣기가 좀 편합니다. 이 알루미늄 팩은 겨울에 쓰기에는 쉽게 휘어져 버리기 때문에 좀 무겁지만 그래도 강철 팩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새우 지주팩, 지주팩이고요. 본체입니다. 이 본체에 대해서 면이죠, 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가까이서 보시면 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면이고요. 이게 군용 이제 원단이죠. 군용 원단이라 보시면 기본적으로 방수 기능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방수 기능이 없는 건 아니고 방수 기능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많은 우천시,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얘가 물기를 흡수해 가지고 텐트 안으로 물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겉에다가 이제 왁싱을 처리해서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타프를 한 장 더 둘러서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일단 얘는 폴란드 군용, 그러니까 폴란드 군인들이 이제 전시에 사용하는 어떤, 사실은 텐트는 아니고 쉘터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은폐라든가 엄폐를 해야 되는 상황, 또는 부득이하게 이제 수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2인 1조로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하나를 풀렀을 때는 이게 우비 형태로 이제 바뀝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한번 입어볼 텐데, 우비로 해가지고 우비 형태로 갖고 다니다가 판초 우위 같이, 그쵸? 판초 우위처럼 우비 형태로 쓰다가 유사시에는 2인 1조가 돼서 이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하루를 보내거나 수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이제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제가 한번, 제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빼가지고 제가 하나 입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장입니다. 두 장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하나를 입어 보겠습니다.
조임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여가지고 모자를 쓰시고 이렇게 해서 판초위 개념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옆에 허리춤을 이제 허리를 하겠죠. 이렇게 벨트로 허리를 벨트를 차가지고 이렇게 우위로 쓸 수 있습니다. 얘를 위에다가 군장 위에다가 입어도 될 만큼 굉장히 뒤에가 넉넉합니다. 넉넉해서 얘가 지금 우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수 기능은 있겠죠. 다시 텐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단추로 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단추, 한쪽에는 이제 구멍이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단추가 있는 걸 이쪽에 있는 쪽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은 거의 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거라고 믿어요. 이 앞뒷면을 유의하셔가지고 이렇게 단추가 들어가 있는 쪽에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추가 있는 쪽에 안으로 들어가게, 소매 단추가 있는 쪽에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여기가 바깥면이 되게 해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없을 거예요. 한쪽 면을 먼저 이렇게 연결해 놓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안쪽이 이렇게 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홈 보이시죠? 이 홈이 양쪽으로 이렇게 홈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나의 홈이 안쪽의 홈이 바깥쪽의 홈 안으로 들어가게끔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바깥쪽이 되겠죠. 여기가 그러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홈이 삼각형에 이게 안쪽이죠. 이게 바깥쪽이고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 끝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고정이 잘 안 되는데 안에다가 폴대를 세우면 고정이 쉽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이죠. 이게 반대편입니다. 이쪽에 있는 단추가 양쪽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쪽에다가 넣었으면 얘가 안쪽에 있는 단추에다가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겉을 감쌀 수 있는 형태로 끝까지 연결을 안 하시고 한 여기 이제 이 그 조임끈 있는 정도까지만 3칸 정도만 먼저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안에 삼각형에 끝에 모서리 여기다가 얘를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 넣으신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 그냥 쉽게 편하신 대로 설치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설치하는 방법 이게 각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구 쪽 벌어져 있는 쪽이죠. 3칸만 채운 그쪽이요. 벌어져 있는 쪽을 내가 어느 쪽 통로를 할 것인가 정해 놓으시면 그쪽으로 먼저 자리를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이 되겠죠. 단추를 이렇게 메꿔 놓은 쪽 반대쪽을 펼쳐가지고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쪽 방향이니까 전 가운데에다가 팩을 박습니다. 지금 땅이 얼어가지고 요 정중앙 뒤쪽에다가 들어가요. 요 정도만 그냥 박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을 펼치셔가지고요. 한 대다가 이제 양쪽을 펼치셔가지고요. 펼칠 때 얘를 각도를 이렇게 좌우로 쫙 펼치지 마시고 약간 여기서 이게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올라오는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피면 나중에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약간 위쪽으로 그래서 팩을 살짝 박아 놓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위로 당겨서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3개의 팩이 박혀 있죠. 그러면 이제 폴대를 세우는데, 폴대는 길이가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폴대 130에서 140 정도가 적당합니다. 제가 한번 줄 자로 제 폴대를 한번 재볼게요. 정확하게 끝에서부터. 네, 제 폴대는요 148cm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140 정도에 맞추셔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130에서 140 정도 높이를. 그 이상 높아지게 되면 얘가 폭이 좁아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안에 쉘터의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높이는 130에서 140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안에 얘를 넣습니다. 예, 요 안에 얘를 넣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고 이제 좀 느린 거고, 사실은 굉장히 빨리 설치할 수 있어요. 장점이죠. 예. 그래서 여기 넣었던, 겹쳐졌던 요 부분이 있죠. 이 삼각형 끝 부분에다가 얘를 폴대 끝을 넣어가지고요, 잡은 상태에서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겹쳐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올립니다. 네. 올려줘요. 올려서 팽팽하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네. 잡아줬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세 번째 순서죠. 3개를 먼저 받고 얘를 올립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고 얘를 앞으로 당겨요. 앞쪽을 2개를 겹쳐서 앞쪽에다가 이 상태에서 팽팽하게 당겨가지고요, 여기다가 팩을 하나 다시 고정시켜 줍니다. 예, 출입문 쪽이죠.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요, 나머지 팩으로 당겨서 아래 이 여기가 원형이 아니라 팔각형이 될 수 있도록 당겨서 고정. 반대편도 이쪽도 당겨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고정이 됐으면요, 제일 처음에 박아놨던 지주팩 있죠? 요거를 다시 뽑아서 출입문이니까요, 반으로 펼쳐서요. 펼쳐서 여기에 있던, 기존에 있던 거에서 걸어 놓으셔도 되고, 새로운 팩으로 고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팩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간단히 설치를 했는데,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 드린다면, 입구 쪽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놓고요, 반대편에 있는 정 뒤쪽에 있는 곳에 팩을 하나 박아주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펼쳐서 3개, 하나, 둘, 3개죠. 총 양쪽으로 2개를 더 박아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폴대를 세워서 쭉 당긴 다음에 출입문 쪽에다가 임시적으로 팩을 하나 박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펼쳐가지고 이쪽 펼치고 이쪽 펼쳐서, 펼친 상태에서 팩을 박은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임시적으로 박아놨던 출입문 쪽을 떼서 펼쳐서 양쪽으로 고정하시면 되고요. 자야 되겠죠? 잠을 자야 되겠죠?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뽑아서 안에서 단추를 잠근 다음에 팩으로 고정시키면 완벽하게
출입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지퍼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지퍼나 아니면 찍찍이 부지직 찢어지는 거 있죠. 네, 찍찍이를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자유죠. 개인적인 거니까 얼마든지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있는 그 상태를 좋아해요.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이죠. 겹쳐가지고 넣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요. 이 안에 보시면 이쪽에 안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그 모서리가 밖에 있는 모서리에 들어가서 폴대, 지주 폴대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목난로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참 이 텐트가 좋은 게 우리가 홀잭 작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있죠. 텐트에다가 연통 구멍을 내 가지고 홀잭 작업을 하는데, 얘는 이제 굳이 홀잭 작업을 하지 않아도 아까 판초위처럼 이제 비옷으로 입었을 때 팔을 뺐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함석판 2장을 겹쳐 가지고 제 그 등갈비 영상에 보면 나와요. 아니면 그 화목난로 만들기 영상이 초입 부분에 여기를 연통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연통을 뽑아 가지고 안에서 불을 떼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안으로 한번. 자, 안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 근데 들어오시면 제가 성인 남자 2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지금 바닥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데 그래서 한번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상태고, 제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삑 한번 둘러볼까요? 안에를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바닥이 없는 텐트죠. 쉘터형 텐트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통 부분은 이렇게 안에서 여기서 연통을 뽑아서 여기다 난로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이거 완전 달봉이가 오줌을 막 싸놓은 데인데, 여기 제가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누우면 제 키가 누웠어요. 제 키가 1m 75인데요. 1m 75인데 신발을 신고 한 80이 좀 안 되겠죠. 신발까지 하면. 그러면 이제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공간이. 얼굴이 그냥 오징어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여기다 방석이라든가 이런 걸 놔서 여기서 이렇게 제가 보통 뭘 해 먹거나 조리를 하거나 하죠. 굉장히 부시크래프트스럽고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면 재질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우천시에는 조금 뭐랄까 방수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왁스, 우리가 이제 초라고 하죠. 초도 괜찮고, 일반적으로 코튼 왁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왁스를 바른 다음에 헤어드라이기나 열풍기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왁스를 스며들게 하면 방수 효과가 조금 더 배가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게 타프예요. 타프인데 타프는 4m 4m짜리 4m 4m짜리 타프입니다. 타프를 그냥 여기다가 위에다가 한 번 더 이제 벙커돔식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싸주면 우천시에도 비가 스며드는 유입되는 걸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위에다가 4m 4m짜리 타프를 얹어서 빗물이 유입되는 걸 이제 막아서 차단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로를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수로를 낸 상태에서 이렇게 덮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왁싱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는 게
왁싱하게 되면 굉장히 무거워져요. 얘 지금 가뜩이나 무거운데 얘네가 두 장을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무거워서 왁싱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이 타프보다는 왁싱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코튼 왁스, 코튼 왁스 검색하셔서 도포하신 다음에 왁싱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타프를 이렇게 쳐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로도 사실 얘는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냐, 안에 있는 폴대가 조금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가뜩이나 이제 텐트 안에 내부 공간이 넓지 않은 상태에서 저 폴대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조금 걸리적거릴 수 있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알루미늄 팩, 여유분의 팩이 있다라고 하면 얘를 빼시고, 얘를 뺍니다. 얘를 사용하지 않고요. 얘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게 빼버리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 팩을 가로로 하나 놓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감싸주고요. 한 바퀴 더 돌려주게 됩니다. 한 바퀴 더 돌려주고, 이 파라코드죠. 줄로 여기를 강하게, 최대한 강하게 조이게 되죠. 이렇게 조이셔요. 묶으셔가지고요. 나무 있죠, 나무. 나무 가지, 높은 나무 가지에다가 줄을 얹어가지고, 그네줄 얹듯이 얹어가지고요. 여기다가 고리를 걸어서 양쪽에다가 카라비너로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가운데 지주 폴대를 빼고 위에다가 이제 연결해서, 나무까지 연결해서 위에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제가 리뷰를 했던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제가 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리뷰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이 밖에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제 다 단추를 잠그고 이쪽에다가 네모나게 폴대 두 개를 다시 세워서, 양쪽에다가 폴대 두 개 세워서 그 이글루처럼 이렇게 입구 출입문을 일반 이쪽으로 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글루처럼. 그때는 이 폴대 길이가 한쪽 변의 길이와 똑같아야 됩니다. 폴대의 길이가 팩과 팩 사이의 길이랑 똑같아야 이 지주대 두 개를 이글루처럼 세웠을 때, 네모나게 세웠을 때 이제 거기에 맞게끔 네모난 이쁜 구멍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변에 그 폴대와 폴대 사이의 길이를 넣어서 네모나게 이글루처럼 만드셔도 되고, 뭐 활용도는 다양합니다. 이제 이거를 진짜 유사시에는 나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하나만 놓고 이제 반 쉘터로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뭐 깔개를 놓고, 해외 유튜버 보니까 이거 한 개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두 개가 구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이 형태에서 반만 없는 형태, 여기다 세우고 여기서 이제 뭐 침낭이나 이런 걸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런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혹시 뭐 모기가 여름에 사용하게 되면 모기가 많을 텐데 어떡하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얘는 우리가 즐기는 일반 캠핑용 장비는 아니죠. 그래서 모기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모기장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셔야 되고, 심지어 밑으로도 벌레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뭐 장점과 단점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겨울에 사용하기 참 좋아요. 따뜻하죠. 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에 사용하시게 되면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좀 많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텐트 설치 및 해체가 굉장히 간단해요. 저는 오늘 이제 설명하면서 하느라고 좀 오래 걸린 거고, 사실 실제로 제가 막 설치를 해야지 하면 한 4분? 3분 정도? 3, 4분이면 설치하는 것 같아요. 5분 이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해체는 뭐 1분 이내로 가능하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의 차이로 생기는 결로 현상 있죠. 텐트 안에 이슬 맺히는 거. 결로 현상이 현저히 적어요. 얘는 면이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적고요. 세탁하기도 되게 간편합니다. 얘는 사용하고 나서 페브리지 있죠. 섬유유연제. 페브리지를 축축축축 뿌린 다음에 그냥 이런 데 널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말렸다가 사용하시면 되고, 심하게 뭐가 묻었다, 오염됐다 하시면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닦아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이게 너무 심하게 전체적으로 오염이 됐다 싶으면 그냥 세탁기에 넣고 빠시면 됩니다. 근데 넣으실 때는 일반 중성세제 말고 가능하시면 그 울 세제 있어요. 울 세제를 넣어서 울 샴푸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가볍게 세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냥 말려서 쓰시면 돼요. 쓰시기 전에 한번 세탁을 전체적으로 했다. 그럼 쓰시기 전에 귀찮으시더라도 그 다리미 있죠, 다리미. 스팀 다리미로 한번 쭉 눌러가지고 피신 상태에서 이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이쁜 텐트 모양을 잡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기 같은 경우는 뿌리는 모기 퇴치제가 있어요. 뿌리는 모기 퇴치제. 약국에 가면 팔거든요. 그런 거를 여기다 뿌려요. 뿌립니다. 막 뿌려요. 안에 도포하고 뿌려놓으면, 저는 아직까지 모기를 심하게 물린 적은 없습니다. 한두 방은 물려봤지만 자면서 막 모기를 막 심하게 뜯기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뿌려놨을 때 효과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거 뿌리시고, 동그랗게 생긴, 아니면 뭐 어떻게 생겼던 간에 모기 패치가 있습니다. 모기를 쫓아주는 그 낚시용품 같은 거 가시면 있거든요. 모기 패치를 이런 데 좀 붙여두시면 스티커로 되어 있어요. 일회용. 동그랗게 키미테처럼 생겼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웬만한 모기들은, 글쎄요, 저는 많이 안 물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한여름에 정말 덥고 습한 한여름에는 그렇게 뭐 얘를 사용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타프 같은 걸 치셔서 가볍게 모기장을 차라리 치신 다음에 모기장 텐트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시원하고 좋으실 것 같고요. 얘는 이제 봄이나 가을, 겨울에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급하게 리뷰를 찍어서 준비 없이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거 말고도, 텐트 말고도 제가 뭐 영상 속에서 나왔던 제 장비 중에 저게 궁금하다 뭐 그런 건 없지만, 제 장비 중에 궁금한 장비는 없으실 겁니다만 혹시라도 저게 되게 궁금하다라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히 리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